연애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자만추라고 부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만추만을 고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부는 자만추가 가능한 환경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만추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만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로맨틱한 만남에 대한 환상 때문일 겁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선, 지하철에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워주며 시작된 인연, 같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 등등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기다리는 것이죠. 특히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이런 우연한 만남에 대한 로망이 큽니다. 그동안 일이나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연애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드라마 같은 만남을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만추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꺼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이에서 갑자기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기가 어색하죠. 월급이 얼마 정도 되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집은 어디 살고 계세요?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이에서 물어보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만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몇 달 사귀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는데 뒤늦게 서로의 조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상처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만추에서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에서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마련인데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치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매번 비싼 커피를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카드 빚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이 여가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직장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만추의 특성상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만남에서는 서로의 일상생활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감정은 이미 깊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자만추로 만나서 교제 중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도 애매해요. 상대방 가족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화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만추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어디까지나 픽션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훨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특히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연애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한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소개팅만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팅도 나름의 단점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만나든 처음부터 서로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연애를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현실적인 접근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는 상대와 만났을 때 더욱 깊고 안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면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관계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연애도 결국 하나의 중요한 인생 선택입니다. 다른 중요한 선택들은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 분석해서 결정하면서 유독 연애에서만 감정과 우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죠. 집을 살 때도 위치, 가격, 교통편,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30대에 접어들수록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0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만추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만추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소개팅을 한다고? 그럼 내가 연애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편견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추세이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만났느냐가 아니라 만난 후에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느냐입니다. 결국 자만추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애도 결국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죠. 자만추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만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애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